서울 강남의 고층 빌딩 숲, 그 번잡함 속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문 너머로 도시의 휘황찬란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그 빛나는 풍경은 김지훈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지 못했다. 30대 중반의 그는 대한은행의 차장으로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다. 아름다운 아내 박혜진과 그림 같은 아파트,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었지만 지훈의 일상은 차갑고 공허했다. 저녁 8시, 혜진이 차려놓은 저녁 식탁에는 온갖 사내 진미가 가득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갈비찜, 향긋한 된장찌개, 정갈한 반찬들. 하지만 그들의 식사는 늘 침묵 속에 이루어졌다. 쨍그랑거리는 숟가락 소리만이 고요한 식탁을 갈랐고, 거실에서 흘러나오는 텔레비전 소리는 그들의 대화 공백을 메우는 듯 했다. 혜진은 늘 환하게 웃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하고,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음을 느꼈다. 그는 혜진에게서 알 수 없는 거리감을 느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왼쪽 약지에 끼워진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다. 반지는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갈비찜의 달콤한 향기는 그들의 식탁을 덮고 있는 무거운 침묵을 뚫지 못했다. 민주는 혜진에게 질문을 던지려 했지만 번번이 입을 열지 못했다. 마치 그들 사이에 투명한 벽이라도 있는 듯했다. 그는 혜진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녀는 늘 자신의 과거에 대해 함구했고 지훈 또한 굳이 캐묻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균열이 숨어 있었다. 그 균열은 지훈의 마음속에 늘 불안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지훈은 매일 밤 기이한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는 늘 낡고 황량한 폐가가 등장했고 그 폐가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속삭였다. 목소리는 늘 똑같은 단어를 반복했다. 도망쳐, 도망쳐. 지훈은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지만 꿈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는 이 꿈이 자신의 불안한 결혼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또한 서랍 깊숙이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가지고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한 소녀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소녀는 그의 첫사랑이자 그가 가장 아끼던 친구였다. 하지만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지훈은 그 상자를 혜진에게 들키지 않으려 늘 조심했다. 그녀가 우연이라도 상자를 보게 되면 그의 감정은 복잡해질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자신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내면에는 늘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과 불안감이 잠재되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강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갇힌 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지훈에게도 숨겨진 따뜻함과 정의감이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야근을 마치고 아파트 단지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는 단지 입구에서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비에 젖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을 못 본 척 지나쳤지만 지훈은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노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몸을 살폈다.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노인을 품에 안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고급 양복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노인은 다행히 기운을 차렸다. 지훈은 자신의 모든 현금을 털어 치료비를 지불하고
노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병실을 마련해 주었다. 노인은 지훈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며 고마움을 표했다.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병원을 나섰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뿌듯함과 함께 묘한 평온함이 맴돌았다. 그의 작은 행동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그의 고단한 삶에 작은 위안을 주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혜진은 그를 기다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요? 혜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지훈은 그 안에서 미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아니, 별일 아니야. 그냥 야근이 좀 길어져서. 지훈은 거짓말을 했다. 그는 혜진에게 노인을 도왔던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었다. 혜진의 표정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혜진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녀의 어깨는 유난히 가늘고 약해 보였다. 그는 혜진에게서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 슬픔은 마치 그녀를 감싸고 있는 투명한 막 같았다. 며칠 후 지훈은 다시 한번 기이한 꿈을 꾸었다. 꿈속의 폐가는 더욱 선명해졌고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빨리 도망쳐. 지훈은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혜진에게 물었다. 여보,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었어? 혹시 누구에게 협박을 받거나 힘든 일이라도 생겼어? 혜진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니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저는 늘 행복한데요. 혜진은 활짝 웃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지훈은 혜진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혜진의 행동에서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늘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듯했고 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지훈은 혜진에게서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보다는 감시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혜진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이해하고 싶었다. 그녀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녀가 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다. 그는 혜진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족관계, 그녀의 학창시절, 그리고 그녀가 지훈을 만나기 전의 삶. 하지만 혜진의 과거는 마치 안개에 쌓인 듯 불분명했다. 그녀의 친척이나 친구들은 그녀에 대한 언급을 피했고 그녀의 학창시절 기록 또한 매우 단조로웠다. 민주는 혜진의 과거에 알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혜진은 그를 반기며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그날따라 유난히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차려주었다. 민주는 혜진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삼계탕, 바삭하게 구워진 생선구이, 그리고 여러 가지 정갈한 반찬들. 혜진은 민준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끊임없이 그의 안색을 살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다정했지만 민주는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어딘가 모를 섬뜩함을 느꼈다. 그녀의 미소는 너무나도 과장되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피곤하죠? 이거 먹고 힘내요. 혜진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민주는 그 안에서 어딘가 모를 강요를 느꼈다. 혜진은 민준에게 끊임없이 음식을 권했고 민준은 그녀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었다.
삼계탕의 따뜻한 국물이 그의 목을 넘어갔지만 민주는 알 수 없는 역겨움을 느꼈다. 식사를 마친 후 혜진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습관처럼 식탁 밑에 발을 넣었다. 그때 그의 발끝에 작은 종이 조각이 닿았다. 민주는 아무 생각 없이 종이 조각을 집어들었다. 종이 조각은 작게 접혀 있었고 낡고 바싹 말라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종이 조각을 펼쳤다. 종이 조각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도망쳐 체이 트론지.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그는 방금 자신이 꾸었던 꿈속의 목소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종이 조각에 쓰인 글씨는 혜진의 필체였다. 혜진이 직접 쓴 것이 분명했다. 민주는 혜진을 돌아봤다. 혜진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온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어깨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민주는 재빨리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혜진에게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혜진이 왜 이런 쪽지를 남겼을까? 그녀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녀가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 것일까? 그는 즉시 집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사랑하는 아내라고 생각했던 혜진이 자신에게 도망치라고 속삭였다. 그는 더 이상 혜진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의 손에 들린 쪽지는 차가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주는 애써 태어난 척 혜진에게 말했다. 여보, 나 잠깐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봐야 할 것 같아. 혜진은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알 수 없는 빛으로 반짝였다.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민주는 그 안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거짓말을 알고 있다는 듯이 민주는 재빨리 겉옷을 걸쳐 입고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는 지갑과 휴대폰만 챙겼다. 그는 혜진에게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민첩했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집은 더 이상 그에게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미로였고 그 안에서 그는 길을 잃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끝없는 추리와 도피의 연속이 될 것이었다. 김지우는 아파트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가 사랑했던 아파트, 아내 혜진과의 행복한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그곳은 이제 거대한 함정처럼 느껴졌다. 손에 꽉 쥐어진 도망쳐라는 쪽지는 차가운 현실을 끊임없이 주입했다. 그는 혜진이 왜 그런 쪽지를 남겼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지만 직감적으로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거리를 그는 무작정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가장 친한 친구인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는 고등학교 동창이자 몇 년 전 경찰을 그만두고 작은 탐정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친구였다. 민수는 지훈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민수야, 나야.
지훈이, 지금 당장 나 좀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아주 급해.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지훈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란 듯했다. 지훈아,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할게. 일단 내가 있는 곳으로 와줘. 지금은 안전하지 않아. 지훈은 자신의 현재 위치를 민수에게 알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며 어두운 골목길로 몸을 숨겼다. 그의 등골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얼마 후 민수가 그의 앞에 나타났다. 민수는 지훈의 초췌한 얼굴과 떨리는 손을 보고 놀랐다. 지훈아, 대체 무슨 일이야? 너 왜 이렇게 된 거야? 지훈은 민수를 자신의 채에 태우고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혜진이 차려준 밥상 밑에서 발견한 쪽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도망쳐라는 글귀까지. 민수는 지훈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민수는 과거 경찰 시절 수많은 사건들을 다루었지만 지훈의 이야기는 그에게도 충격이었다. 혜진 씨가 그런 쪽지를 남겼다고. 그럼 혜진 씨가 위험에 처한 건가 아니면 너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 건가?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 나도 너무 혼란스러워. 혜진이가 왜 그랬는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나는 혜진이를 믿을 수가 없어. 지훈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민수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일단 진정해. 흥분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지금부터 내가 너를 도울게. 우리는 혜진 씨가 왜 그런 쪽지를 남겼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반드시 알아내야 해. 민수는 지훈을 자신의 탐정 사무실로 데려갔다. 사무실은 작고 아담했지만 각종 탐정 장비들로 가득했다. 민수는 지훈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며 진정시켰다. 그리고는 지훈에게 쪽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쪽지의 재질, 글씨체, 그리고 쪽지가 놓여있던 위치까지. 지훈은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민수에게 이야기했다. 민수는 쪽지를 분석했다. 쪽지는 일반적인 종이가 아니야. 아주 얇고 질긴 특수 용지인 것 같아. 그리고 글씨체는 혜진 씨 필체가 맞는 것 같고, 쪽지가 밥상 밑에 붙어 있었다는 건 혜진 씨가 너에게 몰래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뜻이겠지. 아마 혜진 씨가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거나 협박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커. 민수의 말에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혜진이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더욱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그는 혜진에게서 감시자의 모습을 발견했지만 실제로는 혜진이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했다. 그는 자신이 혜진을 너무 쉽게 의심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민수는 지훈에게 혜진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지훈은 혜진의 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친척이나 친구들이 그녀에 대한 언급을 피했고 그녀의 학창시절 기록 또한 매우 단조로웠다는 사실까지. 민수는 혜진의 과거에 알 수 없는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아, 혜진 씨의 과거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는 것 같아. 우리가 그 비밀을 파헤쳐야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 거야. 민수는 혜진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찰 시절 인맥을 동원하여 혜진의 주민등록 기록, 가족관계, 그리고 그녀의 모든 행적을 추적했다. 민주는 혜진의 과거에서 몇 가지 수상한 점들을 발견했다. 혜진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자랐고 입양 가정을 여러 차례 거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 또한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사실도. 민주는 혜진의 과거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지우는 자신의 집을 나선 후에도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의 폐가는 더욱 선명해졌고 목소리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들이 널 찾아낼 거야. 지우는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에 식은땀을 흘렸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 꿈이 자신의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이 꿈이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꿈속의 폐가가 현실에 존재하는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민수는 지훈에게 자신의 과거를 묻기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이 숨겨왔던 과거, 즉 어릴 적 헤어졌던 첫사랑 소녀와의 인연, 그리고 자신이 한때 다녔던 청룡 아카데미라는 비밀스러운 군사훈련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에게 털어놓았다. 청룡 아카데미는 엘리트 인재를 양성한다는 명목 아래 아이들에게 특수훈련을 시키는 비밀스러운 기관이었다. 지훈은 그곳에서 싸움 기술, 잠입 기술, 그리고 심리 분석 능력까지 배웠다. 그는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잃었다. 특히 그의 첫사랑 소녀는 그곳에서 사라졌다. 지훈은 그 아픔을 잊기 위해 청룡 아카데미에서의 모든 기억을 봉인하고 평범한 삶을 살려 노력했지만 혜진의 쪽지는 그를 다시 과거로 소환했다. 청룡 아카데미라. 나는 그런 곳은 들어본 적이 없어. 혹시 뭔가 수상한 곳은 아니었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는 잘 몰랐어. 그저 엘리트 학교라고만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이상했어. 너무나도 폐쇄적이었고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지. 지훈은 자신이 청룡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도에게서 도망칠 때 보여주었던 민첩한 움직임, 혜진의 미묘한 표정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까지. 그는 자신의 과거가 현재의 위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한편 혜진은 지훈이 사라진 후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지훈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비밀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사실 어둠의 그림자라는 거대 범죄 조직에 의해 협박을 받고 있었다. 어둠의 그림자는 불법적인 자산 운용과 돈 세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조직이었다. 그들의 수장은 이광호, 리광호였다. 이광호는 잔인하고 냉혹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혜진은 과거 어둠의 그림자에 의해 가족을 잃었고 이광호의 협박으로 인해 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광호는 혜진에게 지훈의 은행 정보를 빼오라고 협박했다. 지훈이 일하는 대한은행은 이광호가 노리는 거대한 돈세탁 프로젝트에 필요한 핵심 은행이었다. 혜진은 지훈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이광호의 협박 때문에 지훈을 위험에 빠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쪽지를 남겨 도망치라고 경고했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그녀는 지훈이 자신의 쪽지를 발견하고 무사히 도망쳤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광호는 지훈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혜진에게 지훈을 찾아오라고 협박했다. 혜진은 지훈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지훈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이광호는 혜진의 무능함에 실망했고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만약 지훈을 찾지 못하면 혜진의 남은 가족들에게 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다. 혜진은 절망했다. 이광호는 지훈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지훈이 청룡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이광호는 청룡 아카데미를 통해 자신의 조직에 필요한 인재들을 공급받았고
그곳에서 탈출한 자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지훈은 이광호에게 있어 예상치 못한 존재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다. 이광호는 지훈을 제거하고 혜진을 다시 자신의 소나귀에 넣을 작정이었다. 지훈은 민수와 함께 이광호의 조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자신의 탐정 기술과 경찰 시절의 인맥을 동원하여 이광호의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이광호가 운영하는 불법 자산 운용회사의 위치를 알아냈다. 회사는 서울 강남의 번화에 위치한 고급 오피스텔에 위장되어 있었다. 지훈아, 이광호는 정말 위험한 인물이야. 그는 잔인하고 냉혹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아. 너 혼자서는 안 돼. 나도 함께 갈게. 민수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민수야, 하지만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해. 혜진이가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 광호라는 자가 어떤 자인지, 그리고 나의 과거와도 맞서 싸워야 해.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힘이 되었다. 그는 청룡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모든 기술들을 되살려냈다. 싸움 기술, 잠입 기술, 심리 분석 능력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이광호의 조직에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그들은 이광호의 사무실로 잠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민수는 이광호의 사무실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침입 경로를 파악했다. 지훈은 자신의 잠입 기술을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투할 작정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이광호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훈과 민수는 이광호의 사무실로 향했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민수는 지훈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훈아, 조심해. 이광호는 만만치 않은 상대야. 혹시라도 위험해지면 바로 연락해.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수에게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민첩했다. 그는 건물 안으로 조용히 침투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평온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미스터리를 풀어야 했다. 그의 삶은 이제 끝없는 추리와 도피의 연속이 될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왜 도망쳐야 했는지 그 진실을 찾아낼 것이었다. 김지훈은 이광호의 사무실이 있는 고층 빌딩 로비에 발을 들여놓았다. 유리로 된 회전문은 그의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묵묵히 돌아갔다. 밤늦은 시간이라 로비는 한산했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혜진이 남긴 도망쳐라는 쪽지,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혜진의 연관성을 파헤쳐야 했다. 이 모든 것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길은 이광호의 봉어지에 잠입하는 것이었다. 민수는 빌딩 건너편 차 안에서 무정이를 들고 지훈에게 지시를 내렸다. 지훈아, 15층이야. 보안 시스템은 내가 뚫어놨어. 조심해. 이광호는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놈이야. 알겠어, 민수야. 무사히 돌아올게. 지훈은 짧게 대답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엘리베이터 안은 고요했다. 거울에 비친 지훈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를 만지작거렸다. 청룡 아카데미에서 훈련받던 시절 마지막 시험에서 얻은 흉터였다. 그는 그 아픔을 잊고 평범하게 살려 했지만 이제 그 모든 기술과 경험이 그를 다시 이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다. 15층에 도착하자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렸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광호의 사무실은 복도 끝에 위치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청룡 아카데미 시절 배웠던 잠입 기술을 되살려냈다.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기고 미세한 소리에도 귀 기울였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그림자처럼 유연하고 조용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지우는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었다. 찰칵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는 조용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내부는 넓고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책상 위에는 수많은 서류와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이광호의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돈 세탁 관련 서류, 불법 자산 운용 내역, 그리고 수상한 인물들의 정보가 담긴 파일들을 찾아냈다. 그의 눈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정보들로 가득 찼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혜진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살펴보던 중 지우는 숨겨진 폴더를 발견했다. 폴더 안에는 프로젝트 하이디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이 있었다. 지우는 파일 이름을 보자마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하이디는 그가 청룡 아카데미 시절 만났던 첫사랑 소녀의 별명이었다.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자 그가 가장 아끼던 친구였다. 하지만 그녀는 청룡 아카데미에서 사라졌다. 지우는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 하이디라는 이름의 파일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지우는 파일을 열기 위해 애썼다. 암호는 복잡했지만 그는 청룡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해킹 기술을 이용하여 암호를 해독했다. 파일이 열리자 그의 눈앞에 충격적인 내용들이 펼쳐졌다. 그것은 청룡 아카데미의 비밀 프로젝트에 대한 문서들이었다. 청룡 아카데미는 단순히 엘리트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을 특수 훈련시켜 비밀 요원으로 키워내는 조직이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하이디는 청룡 아카데미에서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극비 프로젝트였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특정 임무를 부여하고 그들을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비밀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지우는 문서들을 읽으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박혜진 박, 하혜진. 혜진은 프로젝트 하이디의 일원이었고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혜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청룡 아카데미에서 부여받은 가짜 신분으로 지훈에게 접근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진짜 임무는 지훈을 감시하고 그의 은행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지훈은 분노와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니. 그녀는 처음부터 이광호의 지시를 받고 자신에게 접근했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혜진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속아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결혼 생활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그때 컴퓨터 화면에 알 수 없는 영상 파일이 나타났다. 영상은 청룡 아카데미의 훈련소 내부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 속에는 어린 시절의 혜진, 그리고 그의 첫사랑 소녀 하이디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함께 훈련을 받고 있었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훈련을 이겨냈다. 영상 속 하이디는 혜진을 언니라고 부르고 있었다. 지우는 충격을 받았다. 혜진과 하이디가 자매였다니. 그리고 혜진은 하이디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지훈을 속이고 자신의 진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다. 하이디는 이광호에게 납치되어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었다. 혜진은 하이디를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광호의 수하들에게 제압당했다. 그리고 이광호는 혜진에게 하이디를 살리고 싶으면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고 협박했다. 혜진은 하이디를 살리기 위해 이광호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접근하여 그의 은행 정보를 빼내야 했다. 그리고 이광호는 하이디를 이용하여
혜진을 협박하고 있었다. 혜진이 지훈에게 도망쳐라는 쪽지를 남긴 것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지훈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혜진은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이디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광호의 지시를 따랐던 것이었다. 그녀는 희생자였다. 지훈은 혜진에 대한 오해와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녀에 대한 연민과 미안함이 밀려왔다. 그는 혜진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광호에게 하이디의 행방을 묻고 그들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이광호의 얼굴을 노려봤다. 이광호는 청룡 아카데미어의 배후 세력이었으며 아이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했다. 그는 자신의 첫사랑 하이디를 납치하고 혜진을 협박하여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었다. 지훈은 이광호에게 복수하고 하이디와 혜진을 구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광호의 모든 비리 증거와 프로젝트 하이디에 대한 정보를 USB에 담았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서려 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이광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옆에는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서 있었다. 이광호의 얼굴에는 비열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김지훈 씨, 아니 청룡 아카데미에 나고자 네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군. 나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군. 이제 너는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이광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지훈은 손에 USB를 든 채 이광호를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임할 것이었다. 이광호,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의 모든 비리,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하이디와 혜진이를 돌려줘. 지훈의 말에 이광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지훈이 하이디와 혜진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듯했다. 이광호는 경호원들에게 지훈을 제압하라고 지시했다. 경호원들은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청룡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모든 기술들을 되살려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으며 그의 공격은 정확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유인하여 사무실 안의 기물들을 이용해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발차기는 날카로웠다. 경호원들은 지훈의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했고 이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이광호는 지훈의 능력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은행원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청룡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이 지훈을 너무 얕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광호는 직접 나서서 지훈을 제압하려 했다. 그는 손에 날카로운 칼을 들고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이광호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광호는 잔인하고 냉혹했으며 그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했다. 지훈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이디와 혜진을 구해야 했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지훈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이광호를 응시했다. 이광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민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수는 지훈이 연락이 안 되자 걱정되어 사무실로 찾아온 것이었다. 민수는 지훈과 이광호의 싸움을 보고 놀랐다. 그는 지훈의 손에 들린 USB를 발견하고 직감했다. 이 USB 안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는 것을. 지훈아, 괜찮아, 내가 도울게. 민수가 소리쳤다. 민수의 등장에 이광호는 잠시 당황했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광호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쥐어짜 이광호의 턱을 강타했다. 이광호는 휘청거리며 뒤로 나자빠졌다. 지우는 쓰러진 이광호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들었다. 이광호, 당신은 이제 끝이야.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악을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하이디와 혜진이는 당신의 손에서 벗어날 겁니다. 지우는 이광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민수는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이 도착하자 이광호는 모든 혐의로 체포되었다. 사무실 안에는 이광호의 비리 증거들과 프로젝트 하이디에 대한 문서들이 널려 있었다. 경찰은 이 모든 것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지우는 민수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민수야,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을 거야. 정말 고마워. 민수는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천만에, 지훈아, 네가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다. 이제 중요한 건 하이디와 혜진 씨를 찾는 거야. 지훈은 이광호가 프로젝트 하이디의 핵심 인물이었고 하이디와 혜진이를 협박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광호의 자백을 받아 하이디가 갇혀있는 장소를 알아냈다. 하이디는 이광호가 운영하던 비밀 창고에 감금되어 있었다. 경찰은 즉시 하이디를 구출하러 출동했다. 지우는 민수와 함께 하이디를 만나기 위해 창고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수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 소녀, 그리고 혜진의 동생. 그는 그녀들을 구하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이광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김지훈에게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혼란을 안겨주었다. 프로젝트 하이디의 진실, 혜진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첫사랑 하이디의 생존. 이 모든 사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민수는 지훈의 곁을 지키며 그가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이광호의 자백을 토대로 하이디가 감금되어 있는 비밀 창고로 급파되었다. 지훈은 민수와 함께 경찰차를 타고 창고로 향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수년 만에 다시 만나는 첫사랑 소녀, 그리고 혜진의 동생. 그녀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그리고 혜진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창고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들이 진입해 있었다. 낡고 허름한 창고는 어둡고 습했으며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지훈은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소리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창고 한쪽 구석에 갇혀 있는 한 소녀를 발견했다. 소녀는 좁은 철창 안에 갇혀 있었고 온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다. 그녀는 마치 생명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보였다. 지우는 소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바로 그의 첫사랑 소녀 하이디였다. 그녀는 과거의 발랄하고 생기 넘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는 고통과 절망에 갇힌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듯했다. 하이디나야, 지훈이야. 지훈은 하이디에게 다가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하이디는 지훈의 목소리에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다. 경찰은 하이디를 조심스럽게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다. 지훈은 하이디의 곁을 지키며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하이디가 겪었을 고통을 상상하자 심장이 저려왔다. 병실에 도착하자 하이디는 곧바로 집중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하이디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영양실조, 그리고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선택적 함구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고 외부 자극에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 지우는 하이디의 상태를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이디는 돌아왔지만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어딘가에 갇혀있는 듯했다. 한편 혜진 또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녀는 이광호의 협박으로 인해 자신의 동생 하이디를 살리기 위해 지훈을 속였다는 사실을 모두 고백했다. 그녀의 진술은 이광호의 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혜진은 지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지만 지훈을 만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괴로워했다. 그녀는 자신이 지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민수와 함께 혜진을 찾아갔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있는 혜진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지훈은 혜진을 보자마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과거의 아름답고 밝은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혜진아, 하이디는 돌아왔어. 지금 병원에 있어.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혜진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정말요, 하이디가 살아있는 건가요, 제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혜진은 흐느꼈다. 지훈은 혜진에게 하이디의 상태를 설명했다. 혜진은 하이디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다는 사실에 죄책감에 시달렸다. 지훈 씨,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속였어요.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요. 하지만 저는 하이디를 살려야 했어요. 이광호가 하이디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자신이 청룡 아카데미 출신이라는 것, 하이디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 그리고 이광호에게 협박을 받아 지훈에게 접근하고 그의 은행 정보를 빼내려 했다는 것까지. 지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혜진의 입에서 직접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마음이 아팠다. 지훈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괜찮아. 나도 다 알고 있어. 너는 죄가 없어. 너는 하이디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우리는 이광호에게 복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 지훈의 따뜻한 말에 혜진은 흐느꼈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의 연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혜진은 자신이 이광호에게서 벗어나 지훈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다. 이광호는 모든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불법적인 돈 세탁 사업, 청룡 아카데미의 비밀 프로젝트, 그리고 하이디와 혜진을 포함한 수많은 아이들을 착취하고 협박한 죄까지. 언론은 이광호의 추악한 비리를 대서특필했고 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 그는 결국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악행은 영원히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었다. 한편 청룡 아카데미 또한 세상에 알려졌다. 엘리트 인재 양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정부는 청룡 아카데미를 폐쇄하고 그곳에서 훈련받았던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마련했다. 지훈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청룡 아카데미의 피해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힘이 되었다. 하이디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지훈과 혜진은 매일 하이디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하이디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하이디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주변 환경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훈과 혜진의 목소리에 미세하게 눈꺼풀을 움직이거나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그것은 그들에게 큰 희망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은행원 생활을 정리했다. 그는 청룡 아카데미에서의 경험과 이광호 사건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데 헌신하기로 했다. 그는 민수와 함께 진실탐정사무소를 설립했다. 사무소는 작고 아담했지만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다. 진실탐정사무소는 불법적인 자산 운용, 돈 세탁,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숨겨진 범죄 조직들을 추적하고 폭로하는 데 집중했다. 지훈은 청룡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잠입, 심리 분석, 그리고 싸움 기술까지 모든 것을 활용하여 사건들을 해결했다. 민수는 자신의 경찰 시절 인맥과 탐정 기술을 이용하여 지훈을 도왔다. 그들은 완벽한 콤비였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만지작거렸다. 청룡 아카데미에서 얻은 흉터는 이제 그에게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다. 혜진은 진실탐정 사무소의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돕고 지훈과 민수를 도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여보, 아니, 지훈 씨, 하이디가 오늘 아빠라고 말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놀라서 혜진을 바라봤다. 혜진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가득했다. 지훈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다. 하이디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자마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바. 지훈은 하이디를 품에 안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이디의 목소리는 그에게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게 들렸다. 하이디가 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그녀가 그를 오랫동안 잃었던 언니의 연인으로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준 가족처럼 여긴다는 의미였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사랑이나 가족의 범주를 넘어 고통을 함께 이겨낸 영혼의 유대감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하이디의 회복은 아직 멀고 험난한 길이었지만 지훈과 혜진, 민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이디의 잃어버린 목소리를 되찾아주고 잃어버린 미소를 되찾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악몽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하이디가 아빠라는 단어를 내뱉은 순간 김지훈은 자신의 모든 고통과 혼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병실에는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었고 하이디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지훈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에게 의지하려는 듯했다. 지훈은 하이디를 품에 안았다. 이 작은 생명체를 지키기 위해 그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혜진 또한 하이디의 변화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혜진은 진실탐정사무소의 자원봉사자로 합류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광호와 같은 범죄 조직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혜진의 뛰어난 정보력과 통찰력은 지훈과 민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 청룡 아카데미에서의 훈련 경험을 되살려 범죄 조직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인이 되었다. 이광호의 재판은 전국적인 관심사였다. 그의 불법적인 돈 세탁 사업, 청룡 아카데미의 비밀 프로젝트, 그리고 하이디와 혜진을 포함한 수많은 아이들을 착취하고 협박한 죄악은 세상에 충격을 안겼다. 지훈, 혜진, 그리고 청룡 아카데미의 다른 피해자들은 증인으로 나서 이광호의 만행을 낱낱이 폭로했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냈고, 혜진은 자신의 아픔을 용기 있게 이야기했다. 그들의 증언은 이광호에게 치명적이었다. 이광호는 법정에서까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이 버려진 아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죄를 세상을 위한 희생이라고 포장하려 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이광호의 정신병력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훈과 혜진은 그의 위선적인 주장에 맞서 싸웠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이광호의 숨겨진 공범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청룡 아카데미와 관련된 인사들이었으며 이광호의 돈 세탁 사업에 연루된 재계 인사들도 있었다. 이들은 이광호가 체포되자마자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이광호를 제거하려 시도했다. 이광호는 감옥 안에서도 끊임없이 지훈과 혜진에게 협박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면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지훈은 이광호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민수와 혜진과 함께 이광호의 공범들을 추적했다. 민수는 자신의 탐정 기술과 경찰 시절의 인맥을 동원하여 이광호의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혜진은 청룡 아카데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범들의 행동 패턴과 심리를 분석했다. 그들은 함께 이광호의 잔당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했다. 한때 지훈과 혜진을 훈련시켰던 청룡 아카데미의 원장이자 이광호의 오랜 조력자인 강태식이 드러났다. 강태식은 청룡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아이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범죄 조직의 도구로 이용해왔던 악의 근원이었다. 그는 이광호의 모든 불법 사업의 설계자이자 아이들을 조종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웠던 잔인한 인물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었다. 강태식의 존재가 드러나자 지훈은 깊은 충격을 받았다. 강태식은 지훈에게 스승이자 그를 청룡 아카데미로 이끈 장본인이었다. 지훈은 그를 존경했지만 실제로는 그가 악마의 꼭두각시였다는 사실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다. 지훈은 강태식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강태식을 통해 하이디가 왜 프로젝트 하이디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첫사랑 소녀 하이디가 어떤 운명을 겪어야 했는지 그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강태식은 이광호가 체포되자마자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다. 그는 해외로 도피하려 했지만 지훈과 민수, 혜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그의 은신처를 알아냈다. 강태식의 은신처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공장 지하에 숨겨진 비밀 벙커였다. 그곳은 청룡 아카데미의 또 다른 훈련장이자 강태식이 자신의 비리를 숨겨둔 비밀 공간이었다. 지훈은 민수와 혜진과 함께 강태식의 은신처로 향했다. 그들의 목표는 강태식을 체포하고 그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강태식이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벙커 안으로 진입하자 그들의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벙커는 미로처럼 복잡했고 곳곳에 낡은 훈련 장비들과 아이들의 그림들이 널려 있었다. 그 그림들은 모두 어둡고 슬펐다.
아이들이 겪었을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 또한 이곳에서 고통받았던 아이들 중 한 명이었다. 강태식은 벙커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다. 그는 지훈과 혜진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모양이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수많은 함정들을 설치해 두었다. 지훈은 청룡 아카데미에서의 훈련 경험을 이용하여 함정들을 피해갔다. 민수는 지훈의 뒤를 따르며 그를 도왔다. 혜진은 자신의 심리 분석 능력으로 강태식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강태식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그는 지훈과 혜진이 청룡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모든 기술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강태식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지훈에게 달려들었다. 지훈은 강태식의 공격을 피하며 방역했다.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강태식은 잔인하고 냉혹했으며 그의 공격은 예측 불가능했다. 지훈은 온몸에 상처를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하이디와 혜진 그리고 청룡 아카데미의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강태식을 잡아야 했다. 싸움이 격렬해질수록 지훈의 몸은 점점 더 지쳐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강태식을 응시했다. 강태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지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때 혜진이 강태식의 뒤에서 나타나 그를 공격했다. 그녀는 과거 청룡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싸움 기술을 이용했다. 강태식은 혜진의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하여 휘청거렸다. 지훈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강태식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쥐어짜 강태식의 턱을 강타했다. 강태식은 비명과 함께 바닥에 쓰러졌다. 지훈은 강태식에게 수갑을 채웠다. 강태식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노려봤다. 지훈은 강태식의 손에 들린 작은 USB를 발견했다. USB에는 프로젝트 하이디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USB를 챙겨 들고 강태식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이 도착하자 강태식은 모든 혐의로 체포되었다. 청룡 아카데미의 모든 비밀과 그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났다. 강태식의 구속 소식은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다. 청룡 아카데미의 실체, 강태식 원장의 추악한 범죄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보도되었다. 강태식은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그는 결국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훈은 강태식의 USB를 분석했다. USB에는 프로젝트 하이디의 모든 기록과 함께 하이디의 진짜 부모님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하이디는 이광호와 강태식에게 의해 강제로 청룡 아카데미에 끌려왔고 그곳에서 특수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하이디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광호와 강태식의 방해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다. 하이디의 부모님은 여전히 살아계셨다. 지훈은 하이디의 부모님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하이디가 살아있다는 소식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 수년 만에 다시 만나는 부모님과 하이디의 재회는 감동적이었다. 하이디는 부모님의 품에 안겨 흐느꼈고 부모님은 하이디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꼈다. 하이디는 부모님의 곁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그녀는 점차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혜진과 민수와 함께 진실탐정 사무소를 통해 이광호와 강태식에게 의해 피해를 입은 다른 청룡 아카데미 출신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법률 자문과 심리치료를 지원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그들을 믿어주고 그들과 함께 싸워줄 동료들이 있었다. 지우는 이제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는 청룡 아카데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쳐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빛이 되었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이광호와 강태식이 구속된 후 김지훈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청룡 아카데미와의 추악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정부는 즉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피해 아동들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했다. 지우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청룡 아카데미의 피해자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의 용기와 희생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하이디는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 지훈과 혜진, 그리고 민수는 매일 하이디의 곁을 지켰다. 그들은 하이디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고 그녀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하이디는 점차 말을 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빛은 생기를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져 있었고 가끔은 지훈에게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다. 하이디의 부모님은 민준의 도움으로 하이디와 재회한 후 지훈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그들은 지훈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지훈은 은행원 생활을 완전히 정리했다. 그는 청룡 아카데미에서의 경험과 이광호, 강태식 사건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특별한 능력을 이용하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데 헌신하기로 했다. 그는 민수, 그리고 이제는 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된 혜진과 함께 진실탐정 사무소2를 설립했다. 사무소는 작고 아담했지만 그들의 열정은 뜨거웠다. 진실탐정 사무소는 불법적인 돈 세탁 사업, 기업 비리, 그리고 사회 곳곳에 숨겨진 범죄 조직들을 추적하고 폭로하는 데 집중했다. 지우는 청룡 아카데미에서 배웠던 싸움 기술, 잠입 기술, 그리고 심리 분석 능력까지 모든 것을 활용하여 사건들을 해결했다. 그의 통찰력과 뛰어난 분석력은 그를 탐정계의 천재로 불리게 했다. 민수는 자신의 오랜 경찰 시절 인맥과 탐정 기술을 이용하여 지훈을 도왔고 혜진은 청룡 아카데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 조직의 심리를 분석하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완벽한 콤비였고 그들의 활약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었다. 진실탐정사무소는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했다. 혜진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특히 청룡 아카데미 출신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많은 피해자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을 주었다. 혜진은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인이자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상담사가 되었다. 민수는 지훈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친구였다. 그는 지훈이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의 곁을 지키며
따뜻한 위로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고 그의 정의감에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지훈과 함께 의미 있는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민수는 지훈에게 지훈아, 네가 있어서 내가 다시 경찰 시절의 정의감을 되찾은 것 같아. 정말 고맙다라고 말하며 진심을 전했다. 어느덧 수년의 시간이 흘렀다. 하이디는 완전히 회복하여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밝고 명랑한 아이로 성장했다. 하이디는 종종 진실탐정사무소에 찾아와 지훈과 혜진을 응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잊지 않았지만 그것을 통해 더 강해지고 성숙해졌다. 그녀는 미래의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훈은 혜진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부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우정, 그리고 깊은 신뢰로 엮인 특별한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진실탐정사무소는 날마다 성장해갔다. 그들의 활약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었고 그들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인 탐정사무소가 되었다. 그들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진 한 장을 걸어두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하이디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들은 순수하고 해맑았다. 지훈은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만지작거렸다. 청룡 아카데미에서 얻은 흉터는 이제 그에게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강인함과 용기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혜진은 지훈의 옆에 앉아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다. 지훈 씨, 오늘 하이디가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너는 정말 대단해. 네가 있었기에 하이디가 다시 웃을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야. 혜진은 지훈의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지훈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흐느꼈다. 그들의 옆에는 민수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지나간 아픔과 현재의 평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섰고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들의 발자취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어둠에 맞서 싸우는 빛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김지훈의 삶은 이제 그가 과거에 꿈꿨던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의미 있었다. 그는 진실탐정사무소를 통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끊임없이 파헤쳤다. 그의 이름은
불법적인 자산 운용, 돈 세탁, 그리고 아이들을 착취하는 범죄 조직들의 악몽이 되었다. 그는 청룡 아카데미 출신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헌신했다. 그의 용기와 정의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하이디는 완전히 회복하여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밝고 명랑한 아이로 성장했다. 하이디는 지훈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고 지훈 또한 하이디를 자신의 딸처럼 사랑하고 아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혈연을 넘어 고통을 함께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창조한 영혼의 유대감이었다. 하이디는 훗날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지훈은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혜진은 진실탐정사무소의 핵심적인 멤버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청룡 아카데미 경험과 심리 분석 능력을 활용하여 범죄 조직의 심리를 꿰뚫고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강인한 여인이자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상담사가 되었다. 혜진은 지훈에게 지훈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진심을 전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가족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민수는 지훈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경찰 시절 인맥과 탐정 기술을 활용하여 지훈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했고 위험한 순간마다 지훈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었다. 민수는 지훈을 탐정계의 이단아라고 부르며 그의 활약에 감탄했다. 그는 지훈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치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진실탐정사무소는 점차 그 규모를 확장했다. 그들의 활약은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었고 그들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표적인 탐정사무소가 되었다. 그들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들의 슬로건은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빛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돕는다였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드러냈다. 그는 청룡 아카데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쳐야 할 이유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빛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사진 한 장을 걸어두었다. 어린 시절의 자신과 하이디가 함께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들은 순수하고 해맑았다. 지훈은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았다. 지훈은 자신의 성공을 자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학교폭력 피해 아동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설립하고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는 매년 청룡 아카데미 출신 피해자들을 위한 치유 캠프를 열어 그들이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왔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그림자들이 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흉터를 만지작거렸다. 청룡 아카데미에서 얻은 흉터는 이제 그에게 아픔이 아니라 자신의 강인함과 용기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느껴졌다. 그때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혜진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혜진은 지훈의 옆에 앉아 함께 밤하늘을 바라봤다. 지훈 씨, 오늘 하이디가 저에게 꿈에서 아빠와 함께 폐가에 갔는데 그곳에서 꽃이 피었다고 말했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지훈은 혜진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하고 깊었다. 그는 하이디의 꿈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낡고 황량했던 폐가, 그들의 아픔이 시작된 곳은 이제 그들의 치유와 성장을 상징하는 꽃이 핀 정원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과거의 그림자를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다. 그들의 옆에는 민수가 따뜻한 차를 내밀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대화는 지나간 아픔과 현재의 평화,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불의에 맞섰고, 결국 정의를 실현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들의 발자취는 세상을 밝히는 희망의 불꽃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들은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어둠에 맞서 싸우는 빛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지훈은 진실탐정 사무소를 통해 끊임없이 불의를 척결했고, 혜진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헌신했다. 민수는 그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그림자 속에서 그들을 도왔다. 하이디는 성장하여 지훈과 혜진의 발자취를 따라 변호사가 되었고, 청룡 아카데미와 같은 불법 기관의 피해자들을 돕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다. 수년 후 지훈은 한 연설 무대에 섰다. 연단에 선 그의 모습은 과거의 소심한 은행원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눈빛은 강렬했고 그의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숨겨진 용기를 찾아 불의에 맞서 싸우라고 호소했다. 그의 연설이 끝난 후 청중은 뜨거운 박수갈채를 보냈다. 지훈은 연단을 내려와 그를 기다리고 있던 혜진과 하이디, 그리고 민수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삶은 완벽하게 치유되었고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서울의 밤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들의 미래는 그 별들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빛나는 희망의 서사시로 기억될 것이다.